네, 안녕하세요. 미끄러운진호입니다. 6월 평가원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대성마임의 커트라인 기준으로는 48점 정도가 1등급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저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6월, 9월은 쉬웠는데 수능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평이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문항 해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면은요. 일단 그림은 민간 경제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용품의 구입비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학생의 학용품 구입비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의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A의 경우가 가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기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시장은 당연한 말이지만 생산물 시장이 될 것이 있고요.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이윤국 대화의 주체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B는 생산의 주체이다 그랬는데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가 될 것이고요. 5번의 경우는 회사원이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를 흘러가는 화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에서 A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면 B에서 나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B에서 A로 흘러 들어가는 화폐 흐름이 바로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그 다음에 희소성과 기본 경제 문제를 섞어놨네요. 자, 보시면 자원 희소성으로 인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본 경제 문제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제 문제를 A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B의 경우는 결정과 통제라고 했으니까 계획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기억은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 상태라 했는데 희소성의 정의 제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상대적이란 말을 제가 동그라미까지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이 될 것이고요. 2번 디귿은 분배 방식 결정은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귿번이 아니고요. 3번 A에서는 사유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당연한 말이죠. 시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경우 A에서는 니은 해결하는 기준은 효율성, 형평성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효율성을 중시하는 게 시장이고요. 형평성을 중시하는 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3번도 뭐, 그렇죠. 맞으라고 냈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죠. 여러분들께서 당연한 말이지만, 금융거래를 하되 연체하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최대한 연행은행은 이거 헷갈릴 수가 있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래은행이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거래은행이라는 표현이니까, 최대한 여러 은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을 설정한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이겠고, 한껏, 이건 뭐, 아유,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얘도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국 정부는 땡땡성 방문자에게 환경 보정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말이 될 것이니까 시장 실패를 해결했단 말일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돈을 내서 해결했다 될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3, 4, 5번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이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이 5번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포인트는 갑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 니은번을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포인트는 을은요 내가 낼 테니라 그랬으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명시적 비용은 갑한테 있어서는 제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밥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고요. 기업번부터 보시면은요 기업은 니은 선택의 유일한 기회비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이냐면 명시 플러스 안무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영화 표값이라는 것은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아주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될 것인데 보시면 얘에서 뭐라 그랬죠?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영화 관람이 낫겠다가 될 것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쉬는 것이라 본다면 쉬는 것에 대한 회계학적 이익이 있을 겁니다. 뭐 쉬는 것에 대한 명시적 비용은 제로가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쉬는 것에 대해서 편익만 존재한다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 이익이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암묵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암묵적 비용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쉬는 것에 대한 편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시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유일하다라는 말 틀렸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번 보시면 리을의 관람 편익은 디귿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리을의 관람 편익, 남은 영화죠. 남은 영화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식사나 하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께서 경우에는 두 가지거든요. 식사를 하는 경우와 남은 영화를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편익은 암묵적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회계학 이게 암묵적 비용이라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얘는요. 일단 잘 보세요. 디귿은요. 어떻게 나뉘냐면 편익이랑요. 명시적 비용이랑요. 이익이 나오고요. 암묵적 비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편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익이 식사에 대한 편익은 존재하겠죠?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익이 리을 선택에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얘네 둘이가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디귿의 편익은 이익이랑 일치할 것이겠고요. 디귿의 이익이 리을의 회계학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니까 둘이 같으니까 일로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표현이 맞다가 될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명시적 비용이 제로가 아니라고 친다면 문제에서 헷갈릴 수가 있었겠지만 명시적 비용이 제로라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여기로 들어갈 것이고 얘가 일로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은요. 왜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면 영화 표값은요.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환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죠? 환불 불가한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서 기회 비용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 매몰 비용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회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까지였고요. 네, 여기까지 5번이었고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6번 문제는 그래프 그리시면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 자, 그래프를 왜 그리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직선이란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면, 자, 2, 3, 4, 5, 6, 7로 그대로 그렸잖아요. 원점 뻗어나온 직선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과 수요량이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이 만나는 데서 4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4가 결정될 것이겠고요. 그때 거래량은 4가 될 겁니다. 왜 4가 되죠? 공급량이 4니까요. 초과 수량 제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격자점을 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왜냐면 이게 저번에 2021학년도 2학년도 수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격자점을 그리는 문제가. 그래서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6이 되겠죠. 마이너스 4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3이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이게 요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3이고 5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의 경우는 안 되네 또. 에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의 경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그리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균형거리가 4개가 되겠죠. 4만 개. 틀렸고요. 2번 가격은 2달러일 때 수요량은 몇 개가 되죠? 6만 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가격이 6달러일 때 어디죠? 여기죠. 그때 수요량은 2만 개고요. 공급량은 6만 개니까 공급량은 수요량은 4만 개 많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 2만 개씩 증가한다는 표현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2만 개씩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 격차점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 2동 시켜도 되고요. 뭐 한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2동 시켜도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은 4에서 5로 1달러 상승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고요. 이게 4번일 것이고요. 5번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량 2만 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1로 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로 갈 것이니까 균형 거래는 4에서 5로 1만 개 증가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네, 까지였고요. 자, 7번도 이게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7번은요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용률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15세분의 실 더하기 취가 경활률이 되고요. 15세분의 취가
고용률이 되거든요.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겠죠. 실업률이 제로가 아닌 이상. 그렇죠? 실업자가 제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자마자 가의 경우가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될 것이겠고요. 나의 경우가 고용률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끝났습니다. 틀렸고요. 1번. 2번. 취업자 수는요.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다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5세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70%씩 곱하시면 똑같은 숫자 나오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T 플러스 2년이 75죠. 그다음에 7% 1년보다 적다가 될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숫자 곱해봤자 더 작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5세 정도 안 나왔지만 15세 이상 인구를 그냥 100이라고 정의하시고 pu시면 돼요. 100이라고 정의하신다면 우리가 80과 75 자체가 뭐가 나올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나올 것이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2년이 1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4번은요, 여러분들,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0이 될 것이고요, 남은 게. 얘는 20, 25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T년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크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 공식 쓰시면 되죠. 고는 취경. 네,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는 취경을 쓰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경제활동 T 플러스 T년과 T 플러스 1년이라고 했잖아요. T년의 경우는 고용률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고에 70이니까요. 취업률이 70분의 6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고용률이 70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자가 80%가 될 것이니까 80분의 70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취업률이거든요. 취업률은 역수가 아니라 그 반대잖아요. 1 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을 구하신다라고 친다면 실업률은 7분의 1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실업률이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표현이 바로 맞겠죠. 그래서 T년의 경우가 높다는 표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이게 7번 문제였고요. 이 8번이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가 좀 틀렸어요. 문제가 좀 틀렸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답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펀드를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펀드는요. 여러분들 이 되게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간접 금융 상품이다라고만 아시면 되는 하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 시세 차익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이 펀드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고 혼합형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의 수익을요. 세법상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를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세법상 이자 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겠고요. 배당 수익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얘는 주식이죠. 니은 될 것이겠고요. 당연한 말이고 2번 시세 차익은 주식과 펀드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발행주체가 빌린 돈을 갚기 약속한 증서, 이거 채권의 정의가 되겠죠. 4번, 5번이 좀 이상한데 보시면 간접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죠? 간접 금융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간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가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과 펀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금도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평가원 문제에서요, 2018년도 문제였던 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딱 한 번 우리가 그 예금 상품의 간접과 직접을 나누는 기준이 평가원에서 정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었냐면 바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펀드, 연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무엇으로 정의가 된다? 간접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푸실 때는요. 직접은 주식과 채권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간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틀렸죠. 주식이 30%니까 60 더하기 70 하시면 70% 나올 거거든요. 네, 이 4번 틀렸는데 이 5번도요. 이자 수익이라는 말이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기억은 가능하죠. 니은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디귿이요. 이자 수익 기대할 수도 있고 안 기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40%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리해서 60%가 넘어가니까요. 일단 틀렸다가 될 것인데 정확한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펀드라는 개념이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펀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뭐만 아시면 된다?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간접 금융 상품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라는 것은요. 이자와 배당이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와 있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원에서 그러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이 정도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9번도 뭐 어렵지 않죠? 네, 일단 A로 움직였으니까요. 수요가 증가한 거죠.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될 것이겠고, 그렇죠? 그러면 기억으로 달러화 대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가 될 것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점 E에서 균형점 A로 이동 요인 뭐가 될까요? 일단 그 전에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랐죠.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죠. 기업번호 맞다가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니은번 가에는 수출 증가가 들어갈 수 있냐? 보세요. 수출 증가는 뭐가 되죠? 외화 공급의 증가 요인이죠. 근데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귿번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여행 증가는요. 달러를 필요로 할 거죠. 달러로 여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 될 것이겠고요. 1번 얘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그래서 상승이 되겠죠.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상승했잖아요.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원화 표시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수출할 때 싸게 수출할 수가 있겠죠. 경쟁력은 상승할 겁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간단해서 벌써 9번이네요. 네.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 좀 어려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갑국의 을국의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표의 일부이다. 국제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이냐면 국제거래에 따라 외화 지급 내역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뭘 판단할 수 있냐면 갑국이 지급한 것은 을국이 수취한 것이 될 것이겠고 을국이 지급한 것은 갑국이 수취한 게 될 것이겠거든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수입 대금 10억 달러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상품 수지죠. 그렇죠? 상품 수지가 10억 달러 적자가 될 겁니다. 지출이니까요. 전부 다 적자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경비는요. 서비스 수지가 됩니다. 제치가 나와 있죠. 2억이 될 것이고요. 무상 원조금의 경우는 이전 소득 수지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억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지시자산과 사용료 서비스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5억이 될 것이고요. 원유 수입 대금 얘도 뭐가 되죠? 상품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헷갈리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임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저 못 찍으시라고요. 본원 찍으시라고요.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얘는 본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원이에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요.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갑국의 상품 수지가 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얘를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서비스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일단 갑국은요. 서비스의 지급액이 마이너스 2억, 2억이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5억만큼을 수취했습니다.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갑국은요. 2억만큼을 지급하고요. 5억만큼을 수취했습니다. 을국이 5억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이 될 것이겠고요. 거꾸로 보니까 마이너스 3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너소득 수지의 경우는 갑국은 준 게 없죠. 하지만 2억만큼 을국이 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의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만큼 줬다가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갑국 1억만큼 줬으니까 을국 1억 받았겠죠. 1억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수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빼기 10억 빼기 10억이니까 우리가 을국이 준 거랑 갑국이 준 거랑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도가 될 것이겠고요. 1번 같죠? 2번 갑국의 이전 소득 수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을국의 본원은 마이너스 2죠. 갑국은 보세요. 0, 3, 2, 마이너스 1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죠? 4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4 나오고요. 갑국은요. 외화 유입액이 더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5번이 정답이죠. 을국의 경상수지 적자죠. 적자니까 외화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환전 과정에서 토환액이 감소할 겁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1번 얘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공급과 수요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여러분들. 이게 시장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제 시장과 생산 측면에서 발생 외부 발생한 Y제 시장이 나타낸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최적 생산량이잖아요. 사회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적 현익이 될 것이겠고요. 그다음 얘가 사적 비용이자 사회적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편익만 구하시면 되는데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만나면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의 경우가 사회적 편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원리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친다면 얘가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고요. 얘가 사적 비용이 되겠죠. 끝입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X제 소비의 사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요. 2번, X제 시장에서 현재 최적 생산량이 QX인데 실제 생산량은 여기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X제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적 편익이 낮죠? 보조금을 지급해서 위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편익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YZ 시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높죠. 네, 생산 측면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5번, YZ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YZ 시장은요, 현재 부정적 외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을 사적 비용을 올리셔야 되니까 이게 세금시 부과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은요, 갑의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면 당연히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것이냐면 실업에 4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간혹가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라 그랬었는데 마찰적 실업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요, 스키장이죠. 스키장은 계절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을의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이고요. 갑의 경우는 지가 원해서 걷는 거니까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정답이죠. 네, 그렇죠. 2번, 노동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발생한 실업 상태라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노동 수요가 부족하다. 이게 경기적 실업이 될 것이고요. 3번, 고도화 과정.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 될 겁니다. 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4번, 이거 뭐 개소리죠. 네, 보시면 을과 달리 갑은요, 둘 다 실업자에 포함이 되죠. 시험이 계산합니다. 5번,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직 단념을 하면은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돼요. 여러분들 구직을 단념하면은요, 이 사람이 일도 할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을 있는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발적 실업 상태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을 지가 관둔다라고 해서 자발적 실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단순하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뀌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이 참신하게 나왔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틱이 보시면은요, 물가는 상승하죠. 경제는 다운되죠.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ADAS를 그린다고 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감소하니까 여기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다 될 것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물가 문제에 대응한다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망한 겁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의 타겟팅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가 문제를 잡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물가를 다운시키면 되겠죠. 다시 리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AD 곡선을 좌측 이동시키면 될 것이겠고요. 만약에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GDP를 잡는다라고 친다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T기간의 화폐 구매 수가 감소했다 했는데요. 이게 정답이죠. 뭐냐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요, 물가는 화폐 구매력과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물가 화폐 구매력은 반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구매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2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포인트를 것이겠고요. 3번, T 기간에 총 공급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을 것이겠고요. 4번, 5번은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니까 긴축 재정 정책,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물가를 다운시켜야겠죠. 국공채를 매각을 하셔야 될 것이겠고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겠고요. 지준율을 인상하셔야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
14번 얘는요 여러분들이 최고 최저 둘 중에 뭘 실시했더니 가격 규제를 우리가 시행 전후 나타냈다는 것이니까 간단하죠. 얘가 이와 같이 그려져 있고요, 이와 같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현재 시행 후에서 최저 최고를 실시했더니 어떻게 됐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한 게 될 것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겠고, 그때 균형 얘기가 될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될 것이냐면 최고 가격제가 되겠죠. 최고 가격제 실시했더니 여기서 균형이 일로 움직였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로 다운됐으니까요 균형이 여기가 되겠죠.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 왜 이렇게 쉽죠? 네, 2번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소비자 행위가 여기서요 여기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기업으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으로 인해 X제에 대한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 했는데, 소비 지출액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여기로 감소했다는 것이겠고요. 5번의 경우 총이익은 요만큼의 자중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감소했다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그 다음 15번 이것도 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비교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그래프를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갑국부터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T기부터 그려보시면, T기의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면 갑국은 100과 80이거든요. 그렇죠? 기울기가 얼마죠? 0.8이 나와요. 그렇죠? 0.8 쓸게요. 그 다음에 을구의 경우 어떻죠? 50과 60이 나오죠? 50이고 60이 나와요. 좀 더 가파르네요. 네, 이게 델타가 1.2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갑국은 XJ 비교가 있고요. 그렇죠? 을구는 YJ 비교가 있다는 게 바로 잡히게 될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일단 가가 안 주어져 있는데 갑국은 100과 120이잖아요. 1로 했을 것이겠고요. 기울기는 1.2 나오죠. 자, 문제는 을인데요. 잘 보시면 을은요 50이고요. 가가 나와야 되는데 잘 봐요.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교육은 현재 갑국은 현재 X에 많은 생산했다 그랬잖아요. X에 비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갑국이 을국보다 완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평행하게 그린다라고 친다면 얘가 얼마가 나오겠죠? 60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을국의 경우는 갑국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가팔라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갑국보다 가팔라야 되니까 얘가 여기쯤 그려졌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론 그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가라는 놈이 될 것인데 60보다는 크다는 게 자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틀렸고요. 됐죠? 2번. 자, T기에 갑국은 교육을 통해 80개 이상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80개가 여기 있잖아요. 얘는 무관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총량은요 갑국은 100개고요 을국은 6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60개를 전부 갑국이 가져온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60개밖에 소비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0개 80개 이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절대 우위는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노동량이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노동량이 동일하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절대가 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국이 X, Y 둘 다 절대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생산의 기회비용 한 개보다 작다 그랬는데 보세요. 자, T기의 경우는요 갑국의 X 한 개 생산의 기회 0.8이죠. 그렇죠? 1보다 작죠. 하지만 얘는 1.2죠. 1보다 크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5번이 정답인데요. 5번은요. 교환 비율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교환 비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 사이거든요. T기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의 교환 비율이 0.8과 1.2 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얘는 1.2와 얘는 1.2보다 크잖아요. 1대1이라는 값이 이것보다 완만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 1대1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16번. 얘도 관세 문제, 전형적인 문제 나왔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국제 가격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의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량을 튀기보다 40만 개 감소시켰다 될 겁니다. 현재 수입량은 20에서 80까지 60개거든요. 근데 40개를 감소시켜 20개를 다운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얘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 올렸어야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얘가 뭐가 될 것이냐면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과 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몇 달러가 되죠? 20에서 40까지 올렸으니까 20달러가 되겠죠. 네,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 튀기에는요, 국제 가격을 보셔야 돼요. 무역을 하는 중이죠. 무역을 안 했으면 얘가 맞는데, 무역을 하니까 우리가 국내 가격은 20달러일 것이겠고요. 그렇죠? 따라오세요.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이 돼요. 무역에서 보면은. 국내 소비량은 여기가 되겠죠. 80만 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튀기의 액세 수입이 60만 개가 되겠죠. 20에서 80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관세 수입은 여기가 되겠죠. 네. 400만 달러가 나오네요. 너무 쉽네요. 네. 그 다음에 5번. 국내 생산량에는 800만 달러 증가했다가 될 것이니까 여기가 증가했죠. 요 면적 구하셔야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40 더하기 20 곱하기 20 나누기 2 하시면 60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4월 학평 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렸는데 네, 지금은 뭐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지나가네요. 네, 보시면 학생, 자, 2018년과 19년 모두 명목 GDP가 증가했는데 경제 성장의 의미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그랬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은 실쥐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목 GDP는 물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학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실쥐는 감소했고요. 명쥐는 증가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비율이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했다. 물가 상승했다.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1번, 가가 맞죠? 네. 실질 GDP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 맞을 것이고요. 2번, 보세요. 자, 경제 성장률이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는 감소했겠죠? 네,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2018년도이 기준연도라면, 2019년도에 GDP를 100보다 작다라 했는데요. 보시면 2018년도에 기준연도는 100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가 됐을 것인가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쥐는 감소했는데 명쥐는 증가한다면 GDP 대비해서 상승한 겁니다. 기준연도에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상승했단 말일 것이니까 100보다 크다가 되겠죠. 까지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18번. 자, 기본국가 급여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상여금도 근로소득이에요. 야, 근로소득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 소득세의 경우는 비소비 지출이 될 겁니다. 이동통신비, 얘는요, 소비 지출이 돼요. 제 책에 그대로 박혀있죠.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복권 당첨금은 뭐가 되겠죠? 비경상소득이 돼요. 얘는요, 재산소득이 됩니다. 네, 이것만 잡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거라 보여요. 1번, 기억은 근로소득이니까 경상소득이 될 것이겠고요. 니은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3번, 미음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경상소득이 될 것이겠고요. 복권에 맨날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경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비음은 여기 있죠. 네, 재산소득이 될 것이겠고요. 5번 정답이네요. 릴과 달리 그렇죠. 디귿은 비소비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가지고요. 그 다음에 19번도요. 여러분들 이거 페이크 문제인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분배 국민소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로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부가가치 합으로 풀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일단은 세탁기를 100대 생산해서 1000달러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탁기에 대한 판매 수입은 10만 달러가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만 달러를 바탕으로 10만 달러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의 경우는 VA의 경우는 8만이 될 겁니다. 2만은요 수입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생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0만을 바탕으로 우리가 10만을 만들었는데 2만을 바탕으로 수입한 2만을 바탕으로 8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8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만 달러를 바탕으로 10만을 만들었으니까 부가가치는 8만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GDP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가 총합 8만 달러일 것이고 지출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근데 어떻게 구해요? 바로 국민소득 3년 등의 법칙을 통해서 구하라. 8만 맞을 것이고 2번 정답입니다. 분배도 8만이 돼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분배 못 구해요, 이거. 지출도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이거. 뭐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부가가치가 일단 같다는 것만 갖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4번. 자, 니은은요, 수출이죠. 수출은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GDP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수입은 안 돼요. 하지만 수출은 됩니다. 5번. 분배가 6만으로 는다 하더라도 기억이 9만 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6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가 어차피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8만 달러로 일정하다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5만 달러를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3만 달러만큼의 이자, 지대, 이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넣는다면 이자, 지대, 이윤이 2만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8만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 되게 올드한 문제 스타일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올드한 스타일인데 나오네요. 여기서 다시. 그래서 제 책에 기회비용 문제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 중에서 되게 올드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가 될 것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6월 평가원에서 건질 만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20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딱 보자마자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지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빨리 푸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긴 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10달러의 임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시간당. 40시간의 근로조건으로 1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1시간당 10달러를 주고요. 40시간 근로를 했으니까 400달러가 될 것이고요. 한 사람당. 12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 120시간 추가 근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추가 근로를 하려고 봤더니만 일단 동일하게 10달러 임금으로 40시간에 일하는 동안 3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초과 근로를 일단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초과 근로 하려고 봤더니만 1.5배를 줘야 된대요. 임금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상황 1번부터 보시면은 12명 모두 각각 10시간의 초과 근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니까 120시간만큼 우리가 초과 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맞거든요.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가를 선택한다라고 쳤을 때 그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일 것인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잘 보세요. 가의 경우 주 40시간씩 일하는 클럽을 3명을 고용했다고 했으니까 가의 경우죠. 가의 경우. 이거는 고용한 거죠. 나의 경우가 이제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부족한 시간을 근로자에게 고용시켜서 하는 게 될 것인데 일단 문제 상황 1의 경우는 현재 부족한 40시간을 승규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죠. 40시간 모두 우리가 120시간 모두 상황 1에서는 커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일단 얘한테요. 10시간의 초과 근로에 동의했으니까 총 12명한테 10을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120에다가 10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시면 10시간의 근로에 동의했으니까 시간당 10달러 임금인데 우리가 1.5배를 지급해야 되니까 15가 곱해지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신다고 친다면 얼마니 이게? 120이니까 1800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번 나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1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될 것이다.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맞죠? 180에 10이니까 1800 맞죠? 네, 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의 경우도 한번 구해볼게요. 가의 경우는 어떻죠? 현재 그냥 새로 새 빙을 뽑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3명을 고용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또 250달러의 채용 비용이 든대요. 면접 비용인 것 같은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의 경우는 250달러에 3시간이 든다는 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추가 비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월급 줘야겠죠? 얼마 주시면 돼요? 3명한테. 그렇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보죠. 3명, 맞죠? 3명은 써는 게 맞겠죠? 3명한테 10시간씩 근로를 시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시간씩 근로를 하는데 우리가 40명을 고용하시면 되겠, 무슨 말이 있고 있니? 3명인데, 그렇죠? 10달러를 고용한다가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일단은 현재 주 40시간 일하는 친구 3명 고용했으니까 3명이 나올 것이 있고요. 그렇죠? 시간당 10달러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될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4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오세요. 왜냐면 40시간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를 계산하시면 1200이 나오고요. 얘는 75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1950이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가의 경우는 현재 250에 3만큼 이게 추가로 든다는 게 포인트예요. 750만큼 추가로 드는데 3명한테 40시간씩 3명한테 일 시킨다라고 친다면 총 120시간만큼의 비용이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10만큼의 비용을 줘야 되니까 120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1950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번 1800달러가 될 것이 있고요. 니은번 상황 1의 경우 가의 경우는 1950인데 나의 경우가 1800이니까 나를 선택하는 함수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번부터가 되게 어려운데요. 보시면 이 디귿번은요. 상황 2의 경우 어떠냐면 얘는요. 총 초과 근로 몇 시간 한대요? 6명은요. 10시간의 초과 근로 동의했으니까 60시간은 보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은요. 5시간의 초과 근로 동의했거든요. 20시간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80시간의 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80시간. 그러면 현재 120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시간을 더 고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의 경우라고 친다면 상황 2라 볼게요. 가의 경우라고 친다면 그렇죠? 우리가 신규 근로자를 3명을 채용하면 되니까 우리가 가의 경우는 똑같이 1950이 나올 것이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그렇죠? 하지만 나의 경우 어떻게 나오죠? 잘 보세요. 일단 40시간의 고용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고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은 250달러의 채용 비용이 한 명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셔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 80시간만큼은 우리가 초과 근로를 쓸 수가 있을 것이니까 초과 근로를 80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급은 얼마죠? 10에다가 곱하기 1.5가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총 80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풀었듯이 사람 갖고 풀어서 계산하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바로 몇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80시간이 필요한 건데 임금 얼마 주면 돼요? 15를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로 풀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계산하는 능력의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한 명을 추가 고용해야 되니까 250달러의 비용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이 한 명한테 몇 시간을 시켜야 돼요? 40시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40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달러만큼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650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1200이 나올 것이니까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185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일단 2번 디귿번 상황 2의 경우 가는 1950이고요. 나는 1850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가보단 나가 더 유리하겠다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1번 보시면은요. 1번은 기억이 2라고 하신다면 상황 2의 경우 자 보세요. 2라고 보시면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얘를 2로 바꾸시면 돼요. 써놨던 걸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써놨던 걸 활용하신다고 친다면 얘가 1600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계산하시면 2250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 선택하는 거 참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주인가요? 네, 일단 고난도 백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